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12월 7일 날은 올릴까 말까 하다가 자료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요즘에 이제 강연회도 많이 다니고 저번에 이제 부산에서도 강의가 있었고, 근데 요새 좀 강연회에서 많이 했던 주제가 사실 이런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왜냐면 이제 뭔가 저는 이제 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뭔가 좀 안 좋았다가 과연 현대차의 PER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그룹 전체가. 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막 PER 5 배니까. 근데 그런 이제 그 뭔가 이벤트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봤고, 원래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기존 자료랑 합쳐 가지고 한번 좀 급하게 만들어는 봤으니까 쪼금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원래 12월 6일 날 올려야 되는데 12월 6 일은 이제 3 분기 실적 그거 하나 올라갔고, 이제 12월 7일 일요일 날은 요 피지컬 AI 좀 시리즈별로, 원래는 제가 금융하고 있잖아요, 금융 지시. 그거 일단 쪼금 뭐 그건 천천히 해도 되니까 그거 하고, 뭐 또 여유 되는 대로 금융 지식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지컬 AI 뭐 파트 몇 가지 할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오늘 파트 1 피지컬 AI가 뭐고 현대차 그룹의 전략, 그리고 로봇, 로봇이죠 사실. 뭐 자율주행도 있고 한데 고 얘기를 한번 좀 담아 봤으니까 좀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한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많이 보여 드렸던 요 그림 중에 하나인 게, 뭐 제가 라이브 때도 옛날에 보여 드렸던 것 같고, 삼국지 도원결의 젠스랑 이재용, 정의선, 이렇게 도원결의 했고, 이때 제가 편지도 한번 써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게시판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바쁜데 만나서 뭐 할까?" 근데 저는 이재용 회장보다는 정의선 회장을 주목을 했어요. 좀 뭔가 어색한 조합이죠. '저기 왜 정의선 회장이 있을까?' 근데 결국엔 예 피지컬 AI를 가기 위한 파트너로 정의성 회장이 채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뭐 아직 공식적으로 결론 난 건 없습니다만, 엔비디아 어쨌든 지금 GPU 26만 장 받기로 했고, 그중에 5만 장을 현대차가 받아가요. 뭐랄까 저 비싼, 저게 그냥 칩이 아니라 테슬라는 H100, H200 쓰거든요. 예전 모델 써요, 테슬라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그 이번에 현대차가 받는 칩은 블랙엘이에요, 최신 칩. 성능이 훨씬 좋은 칩을 받아가요, 5만 장. 최근에 그래서 한 13,000장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서 뭐 할 거냐." 근데 결국 젠슨왕이 고민이죠. 젠슨왕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피지컬 AI 시장이 이쪽이고, 요건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써 드렸던 그 저 편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젠슨왕 입장에선 AI 에이전트, 이 디지털 세상이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도 이런 그림들 다 그 제미나이나 아니면 그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 그림 그려 주거든요. 이런 자료들도. 그림 다 그려 줘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상은 이 가상 공간이죠. AI 비서. 요게 1 트릴리언,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워드가 차지하는 시장. 요걸 대체하겠죠. 근데 이 다음 뭐냐 이거죠. 이렇게 훈련하고 학습하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뭐 로봇, 노동력 대체하고 자율주행, 이동을 대체하고. 이 시장이 100조 달러래요. 비교가 안 되는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100조니까, 100조 달러니까 100조 달러 시장이 된다. 100조 달러면 10 경원이죠. 13 경원? 14 경원?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엔비디아는 10년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자율주행 플랫폼 있죠. 소프트웨어, 칩부터. 요거 옛날에 다 테슬라가 채택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독립한 거고, 그다음 중국 갔다가, 근데 중국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아 우리 거 쓰면 좋은데.'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폰에 iOS 쓸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이 지금 안드로이드, 이걸 OS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뭐 PC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다 쓰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에 리눅스도 있었지만 뭐 아무튼 윈도우 안 쓰신 분은 없죠. 그게 OS죠. 그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다 할 수 있죠. 거기다 프로그램 깔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자율주행 시대도,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여기 로봇 시대도 이걸 조절하는 뭔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반, 이 기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OS라고 하거든요. 그걸 일단 장악한 회사가 어디죠? 테슬라. 테슬라는 자기가 알아서 하죠, FSD 같은 거.
근데 엔비디아도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파트너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놓치면 안 되니까 이거 한국을 봤더니 어차피 이제 경주 가는 김에 '야 이거 잘 됐다. 예 한번 해 보자 현대차랑.' 이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치맥동 그 깐부 동맹을 보고 나서 이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번 AI에게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 달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근데 이제 막 이런 이슈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죠 갑자기. 예. 그래서 막 주가가 막 현대차가 30만 원 넘어가고. 근데 이거죠. 이것도 옛날에 한 2달 전에 보여줬던 그 자료 중에 하나 예전에 한번 방송에 할 때 한번 보여 드렸는데 AI 주인공은 결국 끝판왕은 피지컬 AI고 여기가 조리 도구고 여기가 레시피고 결과물 요리사. 지금 요 엄청난 도구를 가지고 뭘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리를. 그 피자를 만든다면 이 돌이 이 조리 도구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는 이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거에 관여하고 싶은 회사가 엔비디아고 우린 도구만 만드는 게 아니다. 예 요리사도 제공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엔비디아 이 조리 도구 오븐이 있고 그걸 만들어 주는 회사가 사실상 TSMC가 만들고 거기에 HBM, 하이닉스, 삼성이 납품하고. 근데 이 조리 도구 시장도 막 커져요. 막 서로 하겠대요. 막 브로드컴이 구글에 TPU 이제 설계해서 주고 구글 대박 나고 AMD 나도 하겠다. 예. 퀄컴도 하겠다. 막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 해라. 우리는 범용이다. 아무 데나 써도 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레시피. 저기 조리 도구 있으면 뭐 합니까? 효율화를 해야죠.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가 이제 기업들의 그런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자동으로 컨트롤해 주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피지컬. 저 결과물로 피자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요리사도 있어야 되고 피자 결과물 배송도 해야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피지컬 AI죠. 끝판왕이죠. 여기 끝판왕은 테슬라예요 그래서. 그리고 메타, 애플도 스마트폰이나 뭐 레이벤 선글라스 있죠. 현대차도 있죠.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하겠다는 거죠. 현대차는 독자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칩 공급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이동을 자동화시키고 노동을 자동화시키고 생각을 자동화시키는 거. 요 세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이 목표죠. 그래서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이 시장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 혼자 하겠다고 하니까 현대차 외에는 파트너가 없어요 마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차 말고 파트너가 어디 있죠? 중국은 안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AI 세 가지 잘할 수 있는 걸 모두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예 반도체, 공장 이런 걸 할 수 있는 막 로봇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 같은 거. 그죠? 젠슨왕이 괜히 한 말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예. 근데 젠슨왕도 머리가 좋은 게 우리나라 와 가지고 이거 치킨 먹고 나니까 호감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전략이죠, 전략. 자 그래서 요거 인제 아임증권의 이상수 연구원님의 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고걸 이제 한 장으로 그냥 딱 나타낸 건데 결국 뭐냐 단기적으로는 현대차의 전략은 외형 성장.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내년에 다크호스나 주도주로 좀 보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 주도주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무나 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다크호스는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일단 내년에 이익이 증가해요. 관세 불확실성 끝. 하이브리드는 많이 설명드렸죠. 하이브리드 TM-ED2 이게 후륜 구동이고 병렬식인데 중대형 SUV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능도 괜찮고 마력이 300만 원 넘어요. 세단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시장이 하이브리드 저 시장이죠. 저걸 직격적으로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 그래서 팰리세이드 또 제네시스 GV80, 텔룰라이드 기아에 여기 탑재해서 한번 해 보자. 지금 이번 11월에만 현대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가 40%가 넘었어요. 전기차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고 전 세계 3 위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할 거를 보고 미국에서만 이제 이 120만 대 만들어요. 전체 판매량이 180만 대인데 미국에. 그럼 관세 충격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전기차 공략. 투자도 늘리고. 그죠? 지행 공장 인수 그때 잘했죠. 2단계는 여기지. 여기가 피지컬 아이죠. 2개. 하나는 자율주행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로봇 얘기할 텐데 자율주행 시스템, 로봇 시스템 요거 2가지로 가겠다. 여기에 포티투닷 요 회사는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임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랑 협력할 것 같고 기존 방식은 뭐냐면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돈 받아야죠, 엔비디아에. 그래서 파트너십 맺고 엔비디아 블랙엘 GPU 5만 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해서 요거 이제 로봇 사업도 하겠다. 근데 현대차의 전략 중에 핵심은 내재화예요. 뭘 내재화냐면 소프트웨어부터 해 가지고 이런 이 제품 완성까지. 그래서 물론 뭐 거기 들어가는 두뇌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엔비디아에 의존하겠지만 각종 부품들은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계열사 통해서 조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고 두 축이, 요 축만 가지고는 퍼가 안 올라가는데 요 축이 움직이면요 이제 PER이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 5배 PER은 사실 좀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테슬라가 200배 받는데 뭔 죄를 졌다고 현대차가 5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번 얘기 해보면 테슬라 뭐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옵티머스의 가치가 테슬라 전체의 80%될 거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고, 물론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저 손 있죠? 이 손 만드는 게 너무 어렵대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거고, 요게 액추에이터죠. 이게 제일 핵심.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에 10억대면 자동차가 13억대 있어요, 전 세계에. 자동차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정용 휴머노이드 전체 시장이 2조 8천억 달러. 이제 가정에 생기겠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본격 양산. 여기서 제일 앞선 기업이지만 현대차도 반격을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가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우리 로봇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 기억하시죠?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했고요. 이렇게 모터 감속기 제어부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모터 만드는 부품 회사들은 이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이미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걸 로봇용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진출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부품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제 제가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나 그다음에 언론 보도나 로봇과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취합을 좀 해봤고, 그래서 제미나이 넣어가지고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좀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자료 싸움인데,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전략, 스마트카와 리얼 월드 데이터. 이거 한마디로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자동차죠, 사실은. 자동차 기업인데 수많은 데이터를 계속 모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가지고 이번에 5만 정 확보했으니까, 여기 있죠? 엔비디아. 이 블랙엘이에요. 블랙엘은 달라요. 여기 보면 타사가 어디예요? 이 테슬라예요. 테슬라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H100, 200 요거 가지고는 훈련 시간이 1개월 걸린대요, 학습하는데. 예를 들면. 근데 현대차그룹은 블랙엘 B200이잖아요. 요건 일주일 걸린대요. 그만큼 단축해요. 물론 테슬라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블랙엘 5만 정은 엄청난 파워라는 거예요. H100, H200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저는 좀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도로에서 주행 습득한 역량들 있죠. 이런 데이터를 계속 모을 겁니다. GPU를 통해서 모으고, 그걸 가지고 로봇에 이전시켜서 로봇을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독자 AI 플랫폼도 있어요. 플레오스라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사장이 사임을 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진 모르지만 어쨌든 아트리아 AI 이동, 글레오 AI 언어 소통, 코포라 AI 군집 운영하는 거. 요거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 맺어서. 그래서 요렇게 좀 이제 향후에 현대적으로 로봇 시장에도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 블랙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요거는 그거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휴머노이드 현장 투입인데 휴머노이드 왜 도입하는 거죠? 일단 노무비 상승, 노사 분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에 24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 의장 조립 이런 전선 뭉치 있죠. 와이어링 하는수는요 인간이 해야 돼요. 이 손으로 정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인간형 로봇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 이건 물론 옛날 로봇이에요. 지금 로봇은 아까 맨 처음에 첫 배경화면인데 이건 유압식이죠. 근데 확실히 AI가 이것까지는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압식인데 이걸 이제 바꿔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로봇이 어디 갔나요? 갑자기 또 앞으로 가야 되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손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 손을 그래서 정교하게 덱스트러스 핸드 인체와 유사하게. 그래서 인간용 로봇이 필요한 이유가 의장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저기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너무 잘했고 그다음에 이런 사족 보행 로봇 만들다가 아틀라스, 유압식 그리고 이제 전기식 이번에 아틀라스 이제 만들어냈고 요거를 이제 투입합니다. 실제 아마 미국 공장에 시범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연 3만 대를 만들겠다. 엄청난 수량이죠.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를 직접 소유한 유일한 자동차 회사죠. 다른 경쟁사들과 좀 차원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전략의 기반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핵심적인 어떤 이제 그 부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거의 90%가 이런 로터리 액추에이터, 리니어 액추에이터 요게 거의 그 휴머노이드 원가의 대부분이래요. 여기 보면 덱스트러스 손까지 요 세 개. 손가락, 리니어 액추에이터, 로터리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 모터로 움직여요. 이 세 부품만으로 전체 원가의 한 90%. 이거를 실제로 현대차는 이제 이게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차별화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거기서 이제 중국 쪽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걸 해서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같은 기업들이 아마 공급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유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이런 조향 제동 이런 모터나 이런 것들이요. 로봇 액추에이터랑 기술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 확보하기가 쉽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공할 건가?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현대차가 성공할까? 몰라요 저도. 저러고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누구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죠. 우리는 리얼 월드 데이터를 확보해서 자율주행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로봇까지 가겠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GPU 받고 테슬라 다음으로 GPU가 많아요. 완성차 중에. 그리고 독보적인 하드웨어 역량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해 버렸기 때문에 하드웨어 그리고 내재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현대모비스, HL 만도 같은 기업들이 도와주면서 하겠다는 거죠. 이 네 가지로 로봇에서 현대차 그룹이 승부를 걸어서 성과를 낼지는 꼭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기대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이걸 좀 반영하면서 좀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밸류체인 좀 설명해드리면 요거는 보면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근데 좀 더 한번 지켜보시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 현대위아,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좀 알려져 있고 요거 액추에이터 모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현대모비스나 HL 만도 그리고 액추에이터 외주 생산하고 공급하는 건 사면 뭐 이건 많이 설명드렸던 거죠. 사면, HL 만도, S&T 모티브, 로보티즈, 하이젠 RM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로봇 기업 하면 뭐 다 코스닥 기업들 많이 생각하지만 그냥 코스피에 있는 4개만 그냥 꼽아 본 거예요. 로봇과 다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HL 만도, S&T 모티브 요 4개 기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그건 좀 경계하셔야 돼요. 막 그냥 이제 또 주가 올라왔는데 또 막 추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회가 올 거예요.
기다리시면.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요 4개. 예. 제 얼굴을 없애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지 제가 몰라요. 외주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무튼 설계는 합니다. 그리고 AS까지 해줄 거예요. 예. 저거 아마 AS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꽤 짭짤할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AS 원래 하는 회사죠. 현대모비스가 부품. 저것도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부품을. 이 부품에서 교체해서도 현대모비스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이익률도 높은 거죠. 그래서 액추에이터 시장은 제어 시스템이 100배나 되고요. 로봇 시장은 자동차 10배 시장이거든요. 현대오토헤버는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입을 했을 때 로봇을 공장에 그걸 컨트롤해 주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회사죠. 스마트 팩토리 공장당 500억 정도 매출 나온대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들은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가니까 또 로봇 관제 시스템, 데이터 센터 훈련하고, 예. 그 부분에서 현대오토헤버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할 거고, HL만도는 원래는 참 주가 안 갔는데 요새 아주 갑자기 날라갔죠. 로봇 때문에 그래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이 회사는 설계도 하는데 현대모비스랑 다르게 완제품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12월 11일 날 그걸 공개해요. 그 로봇데이를, 아니 로봇데이가 아니라 CEO 인베스터 데이 열어서 할 겁니다. 원래 이 회사가 그 테슬라 같은데 이런 전동화 부품 있죠. 이렇게 뭐 핸들 같은 것도 이 약간 거기에 전동화 시켜 가지고, 예, 이렇게 뭐 자동화 시키고 그런 부분들. 이게 다 로봇에도 들어간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뭐 스티어 바이 와이어, 스마트카 세시 요런 거 다 개발했어요. 요 능력으로 이제 로봇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완제품까지 만드는 설계부터 그걸 할 것 같고, S&T 모티브는 좀 생소하시죠? 에? 저 모터 회사인데? 근데 이게 S&T 로보틱스를 실제 만들었어요. 7월 1일 날. 25년 7월 1일 날 S&T 로보틱스를 실제 신설을 했고, 예, 액추에이터 모터입니다. 모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에 모터 들어가잖아요. 인버터랑. 요 기술력을 갖고 있대요. 계열사 S&T 다이내믹스는 감속기 기술도 갖고 있어요. 감속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SPG 아시죠? 그리고 저 권총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원래 방산도예요. 하이브리드 카 연관돼 있어요. 하이브리드 카 시동 모터. 주가 되게 저평가돼 있죠. 배당 6%, 자사주를 무려 18.5%. 그러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수혜주 중에 하나죠. 자사주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되게 좀 약간 로봇이 얘네가 왜 로봇이지? 이럴 수 있는데 의외에 좀 이제 복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들은 움직이지만 이러고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이런 기업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급하게 제가 자료를 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빨리 한번 만들어 봤고요. AI가 이런 인포그래픽을 해주니까 뭐 시간도 단축되고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에 뭐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얼마나 자료를 잘 취합해서 잘 정리를 하고 내 머릿속에 넣을 건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기업을 내가 투자해서 한번 성과를 내볼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연결해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내년에 제일 큰 화두는 피지컬 AI 같아요. 그래서 그 피지컬 AI 시대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잘 공부하셔서, 예, 뭐 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테슬라하고요 현대차는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회사가 어쨌든, 예, 서로 좀 경쟁도 하면서, 예, 시장을 좀 물론 뭐 아직은 안 돼요. 아직 현대차가 비빌 언덕은 아닙니다. 격차가 크죠. 근데 어쨌든 둘의 그 대결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실 다음 주에는 제가 뭐 학계 비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워낙 좀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주 건너뛸 수도 있지만 일단 피지컬 AI 당분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